이번에 바이에른 뮌헨이랑 협상을 할 때 바이백 조항을 넣으려고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해리 케인이 미쳤어? 자, 토트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시즌 준비 작업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올 여름 이적 시장 가장 큰 화두는 당연히 해리 케인 거치 문제인데 이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일단 개막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현지에서는 해리 케인이 만약에 리그 개막 전까지 자기 이적이 결정이 안 되면 토트넘이 남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검증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고요. 그 케인이 정리가 안 되니까 추가적인 영입도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해리 케인을 팔기로 마음 먹었고 그래서 대체 스트라이커로 이런 선수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썰은 있지만 정작 그런 모든 썰들은 해리 케인 거치가 결정이 돼야지만 진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에 새롭게 영입한 선수들 공격의 제임스 메디슨, 골키퍼의 비카리오 그리고 마너 솔로몬 공격 쪽에 이렇게 세 선수 영입을 했고요. 거의 영입급의 복귀 선수들 뭐 은돈벨레라든가 로세소라든가 뭐 레길론이라든가 그리고 무독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여름에 돈 주고 영입을 한 선수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실질적인 전력 보강 효과는 꽤 있습니다. 전력 외였던 선수들이 많이 복귀를 했고 아직 이 선수들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삼프도리아로 임대 갔었던 해리 윙크스 선수만 지금 이제 이적을 했고 전체적으로 팀 스쿼드가 굉장히 좀 어수선합니다. 숫자가 많아요. 근데 과연 이 선수가 다음 시즌까지 이 팀에 남아있을 건가?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채로 있는 선수도 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해리 케인 거치 또 처분할 선수들은 누구일지 영입할 선수들은 썰은 많은데 대체 누가 오는 것인지 요 셋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봐도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지금 게다가 감독까지 지금 첫 시즌 아닙니까? 감독을 일찍 선임을 해서 프리시즌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감독이 원하는 전술을 구현하고 그 전술에 걸맞는 선수들로 선수단을 재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이 팀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좋은 감독이냐 나쁜 감독이냐를 떠나가지고 여건이 너무 지금 불비하다. 굉장히 어수선하다. 그러니까 지금 차례차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일단 해리 케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해리 케인에 대해서 이 레비 회장이 하는 꼬락선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해리 케인 개인 팬도 아니고 제가 토트넘 팀 팬도 아니지만 괜히 막 분노가 찹니다. 왜냐하면 축구에 대한 존중이 너무 없어. 지난번 맨체스터 시티 갈 때도 뭐 그랬었지만 보통 축구 쪽에서는 팀에 이 정도로 오랫동안 헌신을 하고 핵심적인 선수였던 핵심적으로 역할을 했던 선수와 헤어질 때는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뭐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뭐 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아니면 최대한 빠르게 거치를 정리를 해준다거나 근데 그 어떤 것으로도 레비 회장은 해리 케인을 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바이에른 뮌헨이랑 가장 최근 협상할 때도 일단 두 팀 간의 이적료 격차가 한 2천만 파운드, 2,500만 파운드 꽤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1년밖에 안 남은 선수에게 돈을 최대한 뽑아내려고 해요. 이게 경영자 장사꾼 마인드로는 그럴 수 있는데 축구에서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수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그 선수를 축구 선수 레전드로 보지 않고 말 그대로 에셋, 자산, 물건으로만 봅니다. 에릭센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무리뉴 감독 때도 마찬가지였고 기본적으로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어떤 관계라든가 그동안의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고마움을 주고받는 이런 부분들이 거칠이라고 보는 것 같고 최대한 어차피 나갈 놈 최대한 돈 많이 뽑아내야 된다. 이 마인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해리 케인 정도라면 내보낼 때 좀 서로 박수도 보내주고 또 어느 정도 서로 좋은 모습으로 나중에 해리 케인이 다시 이 팀으로 돌아올 마음을 품을 수 있게 예를 들면 그렇게 가도 좋지 않나 싶은데 이번에 바이에른 뮌헨이랑 협상을 할 때 바이백 조항을 넣으려고 했다 그래요. 프리미어리그로 들어올 때 무조건 토트넘에서 바이백 얼마 이상을 내면 무조건 토트넘 와야 되는. 그러면 이제 해리 케인이 미쳤어? 구단 간에 그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해리 케인이 그걸 받을까? 그러면 1년 있다가 그냥 FA로 나가지. 그러면 그러면 차라리 재계약을 하고 임대를 가지. 그러니까 어떤 자신이 그 계약을 맺고 있는 선수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굉장히 강하게 행사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나포세일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지저분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에른 뮌헨이
돈을 더 내면 되지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애초부터 만약에 1억 유로, 1억 파운드 불렀다? 그러면 더 불렀겠죠. 네.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 선수 건 때도 받고 이적 건 때도 받지만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필요한 선수다 원한다 생각하면 적정가를 질러서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신속하게 데리고 가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레비 회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간 보는 것처럼 보이는 교섭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는 해리케인에 대한 리스펙트가 전혀 없는 토트넘의 행보가 너무 안타깝고 정황상 해리케인은 이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꼭 무조건 바이에른 뮌헨이어야 된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바이에른 뮌헨밖에 지금 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돈과 열의와 또 필요성 갔을 때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바나 근데 지금 계속 이 협상되는 과정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해리케인급의 선수가 저렇게 물건 취급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기존에 약간 좀 팀에 불필요한 그런 자원으로 분류가 됐던 대표적으로 이제 은돈벨레인데 은돈벨레 같은 경우 너무 비싸게 사왔고 팀에서는 계속 이제 활용이 불가했기 때문에 임대를 이제 보냈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의외로 마음에 들어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이해가 가는 게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어쨌든 월급 자기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팀 분위기를 해치는 선수가 아니라면 최대한 데리고 있는 게 좋아요. 새로 선수를 지금 잘 사줄 것 같지 않고 또 어떻게 지금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로셀소가 됐든 은돈벨레가 됐든 계속 데리고 있어야죠. 예, 일단 데리고 있어야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 새로운 시즌 좀 든든하게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레이 회장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자기가 원하는 선수를 제깍제깍 사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개편을 한다거나 본인이 원하는 선수가 있어도 레비 회장의 조건 이를테면은 뭐 나이가 어리되거나 다시 나중에 현금화를 시킬 수 있다거나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 사줄 텐데 처음에 셀틱 선수들 많이 데리고 올 거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한 명도 오지 않았는데 저는 그것도 연관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셀틱 선수 중에서 데리고 왔을 때 다시 토트넘이 자산화 시킬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고 또 셀틱 입장에서도 그렇게 헐값을 내줄 생각이 없을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금 전력으로 그동안 분류가 됐던 선수들도 많이 안고 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제 생각이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즌의 토트넘 정리를 위해서는 해리케인 거치가 빨리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지금 레비 회장 하는 거 봐서는 어차피 우리가 안 쓸 선수니까 9월까지 그냥 질질 끌다가 팔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9월까지 가면 패닉바이 할 수도 있잖아요. 사는 쪽에서 포기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해리케인급의 선수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 자체가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토트넘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야 우리 손흥민 선수도 최고의 활약을 다시 보일 수 있는 그런 또 기반이 마련이 되는 거 아닙니까? 팀이 어수선하면 선수 개개인의 플레이도 빛을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손흥민 선수는 혼자 다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계속 동료들하고 협업을 하려고 애를 쓰는 선수 아닙니까? 정리가 잘 돼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저도 좀 반신반의하는데 이분이 과연 잘할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대한 이분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토트넘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러다가 진짜 솔로몬에게만 의존하는 이런 공격 가는 건 아니겠지?